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이지훈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이지훈입니다. 첫 질문이지만 마침 청와대 조직 개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언급하셨으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것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조직 개편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개편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선 실세 관련 문건 유출이나 지난 주말 빚어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막연한 인사 개편이 아니라 특정인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으로 지목된 비서실장과 새 비서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흔히 비서관급 또는 수석급 이상 일괄 사표 제출 방식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이 방식 또한 가능하겠습니까? 내각 개편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안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에서 뭐 과학적 그 어떤 기법까지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결과 그것이 모두 허위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밝혀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문건이 그 어떤 일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제 집권 3년 차에 어떤 국정 어떤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어떤 주요 수석들과 그 어떤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 주요 부문의 그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발표할 수는 없고 지금 마련 중인데 그런 특보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국회나 또 당청 간에도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또 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좀 뭘 알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또 인사도 좀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항명 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민정수석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러나 또 민정 라인에서 잘못된 문서 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 그런 차원으로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회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게 뭐 내가 다른 어떤 무슨 욕심이나 그게 있겠냐.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수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또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저를 도와서 또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해수부라든가 이렇게 지금 꼭 그 좀 그 개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건 파동과 관련한 그 특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여태까지 그 특검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실체가 있거나 또 실지 무슨 친인척이든지 뭐 측근 실세든지 뭐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무슨 저기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뭐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런 그 어떤 실체가 있을 때 그 특검을 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 이거는 문건도 완전히 조작으로 또 허위로 이렇게 그 밝혀졌고 또 그 샅샅이 뒤져도 무슨 어떤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이 뭐 누구 때문에 뭐 이권이 이게 성사가 됐다든지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게 되는 그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손 들어주십시오. 예, SBS 이승재 기자. 네, SBS 이승재입니다. 저도 현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야당에서 정윤회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고요. 또 정 씨가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 씨가 실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라면 이런 의혹이 왜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친인척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그 친인척 관리를 앞으로 강화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그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리고 또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태권도라든가 체육계에 여러 가지 그 비리가 그동안 쌓여와서 막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라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하고 계속 저는 그렇게 한번 어떤 개혁을 한다든지 비리를 바로 잡는다 그러면 말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가 될 때까지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지니까 결국은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갖다 대통령 지시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거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왜 자기 이 역할을 못하느냐. 그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둔갑을 해서 체육계 인사에 다른 사람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관여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느냐.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 논란은 하고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친인척이나 뭐 측근 무슨 이런 문제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냥 뭐 이권 개입하고 무슨 참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 그래서 그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마 그런 게 좀 통과가 될 거고 또 이 특별 감찰관제가 시행이 되면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그런데도 실세고 뭐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로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것은 뭐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도 송구하지만 이렇게 확인 안 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거 정말 우리 사회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 손 들어주시죠. 예, 국민일보 남혁상 기자 질문. 국민일보 남혁상 기자입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 또는 그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조건들이 일부 충족될 경우 올해 내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대북 특사 파견이나 또는 오이사 조치 해제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해제요? 오이사 조치 오이사 말입니다. 조치. 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게 분단이 돼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 평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남북 간에
어떤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도 뭐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비핵화 같은 거 이거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평화 통일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남북 간이든지 또는 다자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그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라도 추진하냐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오이사 조치가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그런 그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돼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이사 조치 문제도 그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보고 대화하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이사 조치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북한은 그렇게 오이사 조치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제의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선 당국자 간에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오이사 조치 뭐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당국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뭐를 원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한테는 좀 대화에 적극 좀 응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실 기자. 예, 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질문하십시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인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을 주장했던 최경환 부총리나 지금 주무부처 황교안 법무장관도 참석하셨지만 그 역차별이다 아니다 뭐 특혜다 이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에서 뭐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그 기업인 뭐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뭐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그 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원도민일보의 남궁창성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력구조의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에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유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겨야 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해축 문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국회의 입법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발전과 분권을 위한 대통령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그 개헌은 사실 좀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죽하면 경제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라고 이렇게 아주 뭐랄까 마음으로 참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예산에 올해 또 1차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골든타임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민생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개혁 어떤 그 경제의 그 어떤 그 근본 체질을 좀 이렇게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어떤 구호도 3년 개혁으로 3년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우리가 내다본다. 그러니까 이 골드타임이라는 게 뭐 몇 년 요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를 놓치게 되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30년의 성장을 못한다. 이런 엄청난 그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이제 그거 어떻게 논의하냐 뭐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계속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경제 문제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다 가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나 그 결과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그 어떤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건 아니지만 지금 그거를 우리가 개헌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 자치와 관련해서 또 분권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지방에다가 넘기고 또 그런 어떤 뒷받침도 해주는 방향으로 간다. 또 지방 일은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면 중앙에서 그것을 그 뒷받침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런 큰 원칙에 따라서 그 지방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입법적인 노력 또 중앙 정부의 협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중앙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입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잘 그 논의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